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입학처에서 학생 선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하는 입학사정관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입시 결과 공유 세미나에서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입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입시 결과 공유 세미나를 하겠다고 저희가 홈페이지 공지를 했을 때 많은 그 입시 관련 언론사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베리타스 알파에서 저희 또 행사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가톨릭대학교 2026 입시 결과 공유 세미나 1월 30일 오늘이죠. 네, 수시 첫 입시 결과를 공개한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입시 결과가 좀 빠르게 공개가 되는데요. 수시 합격자 발표를 마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입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가톨릭대는 수요자 친화 행보가 올해로 6년 차. 네, 저희 행사가 이제 6년째입니다. 그래서 특히 생중계로 입시 결과와 합격자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고요. 다른 대학이 6월달에 발표하는 것에 비해서 대비된다라는 점을 또 기사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네, 교육 지식 정보지 괜찮은 뉴스 nextplay.kr이라는 이 지식 정보지에서요. 저희 학교는 매년 그 입시 결과 공유 세미나를 통해서 전년도 수시 모집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면서 다른 대학이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입시 결과를 발표하는 거랑 좀 대비되는 점을 또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네, 가톨릭대학교 입시 결과 공유세는 가장 빠르게 공개합니다. 네, 특히 빠르게 공개한 만큼 수험생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정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특정 장소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시청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생중계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다른 대학과 달리 합격생들이 직접 출연해서 본인의 합격 사례를 공개합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2부 순서에 우리 합격생들이 직접 본인의 생기부와 함께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공개하니까요.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차이점은 바로 합격 후기를 공개한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 많은 수험생, 학부모, 교사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저희 26학번 합격생들도 이 행사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채팅창에 많이 좀 올려주고 계신데요. 혹시라도 합격생들이 참여했다면 본인의 학과와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팅창 통해서 합격의 기운을 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금 채팅창 올려주고 계신데 각 학과별로 합격을 기원한다고 좀 댓글을 올려주시면 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수요자 친화 행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오늘 의대 첫 입시 결과를 공개하고요. 그리고 7월에는 수시지원 합격 가이드를 통해서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이런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12월에 또 정시 합격 예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게끔 또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 준비 3종 세트입니다. 5월 달에 저희가 모의 논술 진행을 하고요. 채점까지도 또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논술 해설 영상 그리고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 기출 문제도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통해서 논술 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채팅창을 보니까 논술 합격생이 본인이 논술 합격했다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올려준 것 같은데요. 참여해 준 학생 중에 논술 합격생이 있다면 또 본인의 노하우를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톨릭대는 전국대학 최초로 대입평가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2021년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학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공개를 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다큐멘터리 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바로 이 영상인데요. 저희가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려놨으니까요.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이 행사가 끝나고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전국 대학 최초로 대입 전형 평가 과정이 어떻게 공개되는지, 서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면접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논술은 어떻게 채점하는지 이런 부분을 실제 당일의 모습을 생생히 저희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네, 저희가 좀 5년 전에 찍은 거라서 아무래도 이제 그때 코로나 환경이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남아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처럼 가톨릭대학교는 입시 수요자 친화 대학입니다. 전국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가톨릭대 입학처만 진행하는 입시 행사입니다. 올해로 저희가 6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른 대학이 지금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다른 대학들도 함께 참여해가지고 수험생들에게 빠른 정보 공개와 정확한 정보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저희가 다른 정보를 또 드리고자 합격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합격생들 전체한테 문자를 보내서 너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가톨릭대학교 어떻게 알게 됐는지, 또 입시 정보는 어떻게 수집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좀 저희가 받은데요. 이런 것들이 또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합격 소감, 수험 후기도 받았는데요. 저희가 우수한 합격 소감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본인의 혹시나 합격 소감이 올라온다면 본인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톨릭대학교 언제 최초 인지했는지 시기별로 저희가 설문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다는 학생들도 있고 중학교, 고1, 고2 다양하게 있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고3 이전에 우리 학교를 인지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 학교를 알게 됐냐는 부분인데요. 역시나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학생의 답변이 좀 많았습니다. 이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다는 점을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가족과 친척을 통해서 알았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부속 병원인 성모병원을 통해서 우리 학교를 인지했다는 답변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또 교사를 통해서 가톨릭대를 알게 됐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선생님들이 또 가톨릭대를 많이 또 홍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았다, 뭐 사교육 학원을 통해서 알았다, 가톨릭대 재학생 졸업생을 통해서 알았다, 또 성당을 통해서 알았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또 재밌는 답변은 가톨릭대 인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또 답변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가톨릭대학교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모집 요건과 입학처 홈페이지가 가장 많은 건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위가 높았던 게 바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가톨릭대 정보를 알았다는 부분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학교를 정보를 알려주시고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입시 커뮤니티, 뭐 입시 관련 유튜브, 가톨릭대 유튜브, 뭐 SNS 등 다양한 그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우리 학교 정보를 알았다는 답변도 많았고요. 뭐 가족을 통해서 알았다는 부분, 또 진로 교사, 네,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진로 선생님 통해서도 가톨릭대 정보를 알았다는 학생들도 답변이 좀 있었습니다. 또 재밌었던 건 이제 친구를 통해서 알았다는 정보도 있었는데요. 네,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합격생 후기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은 저희 입학처가 어떤 대입정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시면서 내년에 가톨릭대학교 입시 정보를 위해서 이쪽을 찾아봐야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후기입니다. 경기 고양 땡땡고 영어 영문학부 학생인데요. 혹시 영문학부 학생 있나요? 영문학부 학생들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엑스 수시 박람회에서 가톨릭대 부스를 방문해서 제 고민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확신 없는 생기부로 고민이 많았는데 입학사정관님께서 친절하게 유리한 전형을 추천해 주셔서 좋았습니다라는 후기를 올려주셨네요. 네, 가톨릭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가 대부분 많은 대학교가 이제 코엑스 수시 박람회 매년 7월에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빨리 참여하다 보니까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새벽에 와서 이렇게 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대학교도 빨리 오셔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이 수시 박람회에는 저희 입학처뿐만 아니라 그 입시 멘토링 동아리 나라가대와 그리고 홍보대사 학생들, 가홍이 학생도 같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같이 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후기입니다. 제주 땡땡여고 학생인데요. 경영학과 학생인데 혹시 제주도 학생 오늘 참여한 학생 있을까요? 네, 제주도 학생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가톨릭대 입학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 예, 오늘 진행하는 이 행사도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입학처 유튜브에 다양한 입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네, 가톨릭대학교는 성적뿐 아니라 인성, 전공적합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행사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 영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보여드리는데요. 그 영상을 나중에라도 다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시청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원한 곳은 40대 1로 경쟁률이 높았는데 기대하지 않았지만 3년의 학교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줘서 합격했다는 이런 후기가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네, 가톨릭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책임 입학사정님께서 직접 소개를 하는 영상이니까요. 꼭 한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후기입니다. 다음 후기는 대전 학생이네요. 네, 우리 성심당의 고향 대전. 혹시 대전 학생 있나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리학과 학생입니다. 네, 오늘 그 심리학과 학생이 또 발표를 합니다. 네,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입시 박람회에서 나라가대 입시 멘토와 입학사정관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주신 평가자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올려줬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나라가대 입시 멘토라는 내용이 있죠. 네, 가톨릭대학교 입학팀에 소속된 동아리 학생들이고요. 입시 멘토들입니다. 재학생들 직접 우리 수험생들과 상담도 하고 학과 소개도 해주는 그런 동아리니까요. 밑에 나와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우리 재학생들이 상담을 해줄 거니까 꼭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대전에 직접 갔다고 했습니다. 예, 저희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40개 지역의 박람회를 작년에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도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예, 입학처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대 입시 멘토 학생들 같이 참여하니까 그때 오셔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작년에 대전에 참여했던 그런 블로그가 올라와 있습니다. 나라가대 25기 이서연 학생인데 우리 합격한 학생과 이 학생이 만나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밥 한번 사줄 테니까 꼭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후기입니다. 다음 후기는 경기도 평택 땡땡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국어 국문 학생입니다. 아까 국문과 학생 논술 합격했다고 댓글 올려준 것 같은데, 네, 이 학생은 입학 설명회에서 우리 학교를 정보를 들었다고 하네요. 네, 저희가 입학 설명회도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고등학교에 가톨릭대학교가 방문하면 입학 설명회 참여하셔서 정보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1차적인 후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중간중간에 저희가 전형마다 합격자 후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청하신 분들 어떤 분들이 신청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5년 전에 진행했던 행사 때는 150명이 신청했다고 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좀 높게 나왔죠. 아무래도 나중에 좀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5년 전만 하더라도 신청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때 나왔던 기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밑에를 보시면 수험생 학부모 교사 150명이 참여해서 유튜브와 줌으로 했다라는 기사인데 아까 사회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수험생 학부모 교사 기타 한 1420명 그리고 2015 수시 합격생 323명 총 1600명 넘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무려 10배가 넘게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우리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비단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202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다양한 정보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별 신청 현황을 보겠습니다. 네, 서울, 경기, 인천 70%고요. 재미있는 점은 이 비율이 가톨릭대학교 올해 2026학년도 문서 등록한 학생 비율과 좀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다양한 권역별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혹시라도 우리 비수도권 학생들이 참여가 있다면 역시나 댓글 올려주셔서 본인의 또 고향 친구들 한번 여기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알고 이 행사를 신청했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는데요.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한테 설문을 받았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입시결과 공유 세미나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해주셨나요? 가장 많은 답변이 그 대입정보 교류 채널, 카페나 밴드, 단톡 등을 통해서 우리 학교를 알게 됐다, 행사를 알게 됐다는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 기타 지인 분들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다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행사를 알게 됐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카페, 어떤 밴드에서 우리 학교 정보, 우리 학교 입시결과 공유 쌤을 알게 됐나 한번 직접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어저께 검색을 했거든요. 어저께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7개의 카페에서 우리 학교 행사를 이렇게 홍보해 준 걸로 나오네요. 혹시라도 지금 관계자분이 참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페에 올라온 글 중에 좀 재밌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입시광장에 올라온 글인데요. 가톨릭대학교 입사 결과 공유 세미나로 글을 좀 올려주셨네요. 입시 결과가 아니라 입사 결과요. 이 수험생뿐만 아니라 취준생까지도 챙기는 이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 행사의 출처를 배영준 선생님의 오픈톡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성고 배영준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배영준 선생님 저희 학교 행사 홍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청자분들 어떤 분들인지 한번 또 봤습니다. 학부모분들이 역시나 가장 많았습니다. 46%나 되는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고생을 해주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예비 고3, 예비 고1, 예비 고2 수험생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고요. 또 교육 종사자분들도 또 신청을 해주신 걸로 나타났고 N수생분들도 신청을 해주셨네요. 올해는 꼭 합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육청에서 소속된 대입지원관 선생님들 같습니다. 매년 우리 학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는 점은 학원 원장님도 또 신청을 해주셨고요. 초등학생 학부모님, 또 중학생 학부모님, 대학원생분도 각각 한 명씩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마치 그 수상을 받아서 수상 소감 많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참석해 주셨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수험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합격생 후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입시 상담을 한 학생의 후기인데요. 전북 땡땡여고 바이오로직스 공학부 학생입니다. 바이오로직스 공학부 학생들도 댓글 올려주시고요. 전북교육청인 것 같습니다. 전북교육청 감사드립니다. 전북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입시 상담을 통해서 가톨릭대학교 상담을 받았는데 진로에 맞는 학과를 또 소개를 해줬고 이 학과가 신설됐다는 것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학과가 신설되면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은데 전북교육청에서 저희 또 신설학과를 또 알고 학생이 지원해서 합격한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입지원관 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담임 선생님,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학생들의 입시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대입지원관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우리 많이 참여해주신 교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합격한 학생의 후기인데요. 경기 시흥 매화고입니다. 혹시 매화고 선생님 혹시 참여해주셨나요? 매화고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가톨릭대 설명회를 듣고 저에게 따로 이 학교가 너와 잘 맞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너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일치한다고 학생에게 또 소개를 해주셨네요. 근데 거기서 학생이 끝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그 뒤로 자료 수집을 통해서 가톨릭대학교에 지원해서 이렇게 합격한 후기가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 선생님의 도움으로 받은 또 후기인데요. 경기도 파주 문상고 학생입니다.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네, 담임 선생님께서 가톨릭대만의 입시 관련 특이한 점이나 입시 전략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곳은 불합격해도 가톨릭대만 붙는 경우가 많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또 후기를 올려줬네요. 네, 해성여고 의학과 학생입니다. 좀 길게 작성을 했는데요. 저는 제가 대학에 합격한 것이 제가 혼자 이뤄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선생님의 많은 도움을 받고 합격했다는 얘기를 또 적어주셨는데, 제가 3년 내내 질문이 많은 편이었는데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줘서 제가 공부하면서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 3년을 돌아봤을 때 좋은 기억만 가득하네요. 또 이런 또 후기를 올려줬습니다. 모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도 올라왔네요. 네, 학부모님의 도움을 통해서 합격한 후기인데요. 네, 바이오로직스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학부모님이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우리 자녀분에게 추천을 해가지고 지원해서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올해 입시에서 부모님께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적어줬네요. 네, 학부모와 교사 모두의 도움으로 또 합격한 학생 후기인데요. 어머니와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학생에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수험생이 힘들었지만 네, 어머니와 선생님께서 스스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 합격생이 또 합격을 했는데, 네, 이쯤에서 저희가 학부모를 위한 입시 꿀팁 나갑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네, 학부모님들 정보력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네, 입시 엄마의 정보력 중요하다 이런 얘기 뭐 그 사교육 상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엄마의 정보력 중요할까요? 네, 엄마의 정보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공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도 결국에는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면 되는데, 이 학생의 후기가 그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수험생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입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더불어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입시를 끝까지 성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에게 너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응원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타 후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입시 결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선배 통해서 합격했다,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친구가 많이 도와줬다. 그리고 회사에서 가톨릭대 졸업생이 도와줬다. 이 친구는 회사 생활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회사에서 이렇게 입시도 도움을 받고 또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또 담임 선생님의 제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이 다들 감사 후기를 올렸는데 저희가 다는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입시 결과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수시 모집 결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톨릭대학교 전년도 2043명 모집을 했고요. 수시에서는 1409명을 모집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373명, 학생부 종합 824명, 그리고 논술 전형 177명, 실기 실적 3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네, 주요 변경사항은 이와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형, 저희가 서류형 면접형을 모두 다 선발을 했고요.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에서는 농어촌 전형 학생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에서 종합 전형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이 좀 축소가 되는데 농어촌 학생 전형과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확대돼서 선발을 했다는 점, 그리고 지원 자격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네, 삼수생으로 좀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도 ABC 1, 3, 5등급으로 올해 변경이 됐었습니다. 네, 정시 모집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정시 모집 기다리는 친구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합격자 발표를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왼쪽 밑에를 보시면 광역 모집 단위가 많이 선발되고 있죠. 네, 이 부분 또 보시면 되고, 또 첨단학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이오로직스 공학부 60명, 그리고 AI 의공학과, 이따가 2부에서 AI 의공학과 학생이 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36명 선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전형 신설, 네, 음악과 실기 우수자 전형을 저희가 수시에서 올해 처음 선발했는데 제가 음악과 실기고사 또 총괄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음악과 학생들 합격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 반영, 이 부분이 최근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졌습니다. 뭐 많은 국립대라든지 사립대에서 학교 폭력 학생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기사에서 많이 반영이 된대요. 저희 가톨릭대에서도 지금 최초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 가해 학생 가톨릭대학교 2026 수시 모집 지원자 5명이 지원했었는데요. 전화원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 처음 안내를 드리고 또 2027학년도에는 더욱더 강화가 되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년간의 지원 현황입니다. 이 숫자상의 입시 결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을 나중에 또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간단히만 보여드리고요. 경쟁률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낮아졌다는 부분에서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투명하게 입시 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에 또 경쟁률이 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네, 전년도 커트라인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전년도 커트라인을 보고 그거보다 낮은 학생은 아무래도 다른 또 전형에 지원할 수가 있겠죠. 다른 대학에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또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매년 저희가 또 보여드린 부분이 어떤 학교에서 지원했나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가톨릭대학교 매년 지원자 고교 수가 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약간 감소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교 입장에서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다음에 지원시켜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2024년도에 저희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죠. 네, 지원자를 보시면 28,000명 그때 합격자가 안 나온 고등학교 입장에서 또 지원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남녀 비율인데요. 네, 지원자 비율을 보시면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뭐 45%, 55% 정도 되는데 실제로 등록 상황에서는 여학생 비중이 좀 높게 나온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고교 유형별 기준인데요. 네, 가톨릭대학교는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0% 정도 일반고 학생이 들어왔고요. 자사고 같은 경우는 특히 논술, 의대로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 합격이 지원에 비해서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뭐 어문 계열이라든지 국제 계열 관련해서 합격자가 많이 나오고 최근엔 또 등록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과고 영재고 같은 경우도 많은 학생들이 뭐 메디컬 계열에도 관심이 있겠지만 가톨릭대학교 일반 학과에도 과고 학생들이 최근에 많이 좀 등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특성화 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재직자 전형으로 저희가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네,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별 지원 점유율과 등록 점유율인데요. 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 좀 지원하고 등록을 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봐서는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지역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왼쪽이 수도권이고요.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네, 경기도 지역에 그 등록이 많이 늘어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 인천은 등록 비율 조금 줄었고요. 나머지 비수도권에서는 평균적으로 지역별로 한 2% 내외로 학생들이 지원하고 등록을 하는 편입니다. 네, 충남, 충북 지역이 지원 대비 좀 합격이 많았고요. 특이한 점은 제주도 학생들이 인구 대비 저희 학교에 많이 또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 가톨릭대학교가 성신교정 기준으로 김포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입니다. 전철로 11분 정도인데요. 제주도 학생의 통학 여건이 많이 개선된 게 아닌가,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표로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경기, 인천 전형별로 어디에 많이 등록을 했는지 네, 보시면 경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등록자 비율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좀 더 분석 중인데요. 네, 어떤 지역에서 더 많이 등록을 했는지 부분 나중에 저희가 다른 또 입시 설명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많은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N수생 그리고 고3 학생들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고3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도 대부분 N수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고3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고3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형에 따라서 또 N수생들이 들어오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학과에서 또 모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졸업자분들이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요. 네,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고3 학생들이 또 많이 추천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또 고3 학생들이 많이 합격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를 뚫고 들어온 재수강 학생이 한 명 있는데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하고 나서 와야 되기 때문에 졸업자분이 100%입니다. 네. 그리고 논술 전형도 55%의 졸업 예정자 학생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시 충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충원율이 올해 역대급으로 낮았습니다. 이게 뭐 대학마다 상황이 좀 다르긴 할 텐데 가톨릭대 최근 3년 기준으로 올해 추가 합격이 많이 돌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예비 번호를 받은 학생들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희가 이따가 예비 번호 받은 학생들의 후기도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실제 전화 통화 내용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시 2월 인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네, 2월 인원 같은 경우는 등록을 안 한 학생들인데 이 친구도 저희가 정시 모집에 이원해서 선발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형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교과 전형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 전형은 이제 내신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정보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바로 이제 경쟁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년도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그 다음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왼쪽 경쟁률을 보시면 2026학년도에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학과들, 뭐 국사학과 같은 경우는
12.6의 경쟁률이 나왔죠. 근데 그 전년도의 커트라인이 3.2등급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톨릭대학교 교과 전형 이제 2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학과에 따라서는 이제 커트라인이 좀 낮게 나오는 경우 그해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다른 학과들도 보시면 전년도 커트라인에 따라서 경쟁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중간에 보시면 수능 최저 충족률,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올해 인문사회계열 쪽에 많이 높아졌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또 수능 최저가 통과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걸 통한 실제 경쟁률은 이따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연공학계열의 정보입니다. 자연공학계열, 자연공학계열도 전년도 입시 결과 커트라인에 따라서 올해 경쟁률이 좀 결정되는 부분이 영향이 좀 있었고요. 또 눈에 띄는 점은 수능 최저 통과율이 자연공학계열 같은 경우 전년 대비 굉장히 높아졌다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80% 이상 되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사탐론의 영향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또 사탐을 자연계 학생이지만 사탐으로 또 통과한 학생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자세한 데이터는 저희가 나중에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과별 수능 충족률인데요. 대부분 80% 내외로 들어오고 있고 낮은 학과는 60%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문사회 계열이고요. 다음은 자연공학 계열입니다. 자연공학 계열도 전체적으로 7, 80%대 학과들이 있고요. 낮은 학과들은 50%대인데 많이 관심을 가지는 그 메디컬 계열의 약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밑에를 보시면 약학과는 60%, 의학과는 48%, 간호학과는 50%의 수능 최저 통과율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고 그리고 충원율까지 고려했을 때 실질 경쟁률인데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최초 경쟁률은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추가 합격과 수능 충족을 고려했을 때 실질 경쟁률이 1점대부터 5점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교과 전형 지원하실 때는 그 최초 경쟁률을 보기보다는 이 실질 경쟁률도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실질 경쟁률이 또 1점대인 학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쩌면 대학 입장에서는 모든 학생이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이 모든 학생이 합격하는 또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충원율과 수능 최저 충족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별 커트라인인데요. 보시면 영어 영문학부에 지금 초록색 네모가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 네모 보시면 최초 합격자는 2.49로 좀 높게 나왔는데 문서 등록자 추가 합격까지 갔을 때는 3점까지도 내려간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게 최초 합격자만 보고 지원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지금 나와드린 숫자는 나중에 또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공학 계열에서도 전체적으로 2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약대, 의대, 간호대는 1등급대 학생들이 이렇게 합격이 됐습니다. 세 개의 학과가 초록색 네모로 되어 있는데요. 그 최초 합격자 기준에서 높은 등급이었지만 추가 합격에서 이렇게 또 많이 돌다 보니까 그 3점대 합격생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성적을 보고 내년에 지원하게 되면 경쟁률이 또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학과 1.07 평균 1.13이 최저였고요. 의학과는 1.0의 커트라인이 또 나왔네요. 이따가 제가 3년치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는 1.71의 커트라인이 나왔습니다. 교과 전형의 합격자 분포도입니다. 보시면 그 합격 미등록한 학생과 최종 등록한 학생의 분포도인데요. 아무래도 내신 전형으로 뽑다 보니까 앞에 촘촘하게 이렇게 합격생의 정보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년치 입시 결과입니다.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커트라인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학과들도 있고 꾸준히 유지되는 학과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사학과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사회학과는 꾸준하게 지금 올랐던 또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과 전형을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공학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커트라인이 지금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컴퓨터 정보공학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합격이 많이 돌아서 성적이 좀 낮은 학생이 마지막으로 또 합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생명공학과도 마찬가지였고요. 약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3년치 입시 결과를 보시면 매년 대동소이하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공 학생들의 성적인데요. 무전공 학생들, 자유전공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위 정도 되는 순이었고요. 그리고 계열로 들어온 친구들은 들어와서 또 학점에 따라서 원하는 학과를 또 선택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은 전체에서 8위, 자연공학 계열은 전체에서 5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무전공 학생들을 그 입시 결과를 표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2등급대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전형도 저희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그리고 내신으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최근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추가 합격이 굉장히 많이 도는 편입니다. 인문사회계열은 올해 거의 200% 가까이 추가 합격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자연공학계열도 한 바퀴 이상 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쟁률이 2대 1이 안 되는 학과들이 많습니다. 네, 약학과 같은 경우도 2명 모집에 20명이 지원했고요. 수능 최저는 10명이 통과를 했습니다. 네, 추가 합격은 5명이 돌았네요. 네, 각 전공별로의 입시 결과입니다.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은 3등급 대학생이 최저 등급에 나왔고요. 약학과는 1.07에서 커트라인이 나왔습니다. 네, 입시 결과 분포표를 보여드리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합격자가 나오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입니다. 특성화 고교 졸업자 같은 경우는 선발 인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20대 1이 평균적으로 20대 1 정도 나오는 경쟁률이었고요. 과에 따라서 추가 합격이 많이 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입시 결과는 전체적으로 2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분포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표는 나중에 다시 보기를 통해 또 볼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숫자는 나중에 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과 전형 합격생 학생의 후기입니다. 네, 혹시라도 본인이 나온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네, 전북 땡땡여고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학생입니다. 네, 입시는 인생에서 맺는 첫 번째 결실입니다. 1년 늦게 가톨릭대 입학하게 되었지만 그 1년은 너무 소중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네, 우리 또 재수생으로 또 우리 학교 교과 전형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네요. 혹시 재수해서 우리 학교 들어온 학생이 있다면 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재수 생활을 즐겁게 버텨준 친구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저를 붙여준 가톨릭대 정말 감사랑합니다. 네, 이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 합성한 것 같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AI 의공학과 학생입니다. 이 친구 후기가 좀 재밌었는데요. 나에게 앞쪽 예비 번호를 준 가톨릭대 AI 의공학과이다. 남들은 의대냐 공대냐 할 때 둘을 아예 합쳐버린 학과. 네, 이따가 또 AI 의공학과 동기분이 또 발표를 할 테니까요. 같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서울 땡땡고 인문사회계열 학생인데요. 이 친구의 후기가 좀 울컥했던 사연이죠. 네, 높은 예비번호, 그러니까 뒷번호를 받은 거죠. 높은 뒷번호를 받아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육지망대학을 최초 합격해서 그냥 그곳에 가자 하고 있었는데 가톨릭대 추합을 기대를 하지 않을 정도로 번호가 멀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5차 추합 날 전화를 받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고 이렇게 후기를 올려줬네요. 네, 이게 예비번호 뒤로 받으면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한테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통화 내용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빠져주신 앞번호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 친구 후기가 좀 놀랬던 게 빠져주신 앞번호한테 감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인성이 좋은 친구입니다. 네. 자, 이제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부에서 합격자 사례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안내를 할 테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고교 유형 비율입니다. 아까 수시 전체와 비슷하게 일반고 학생들이 83%에 등록을 해줬고요. 자사고 학생들, 외고 학생들, 과거 학생들, 특성 학생들 비율이 아래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도별 경쟁률인데요. 학과마다 경쟁률 차이가 좀 편차가 있는데 작년에 가장 높았던 경쟁률은 1어 1번 문학과였습니다. 무려 45.8대 1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6.3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네, 또 충원율을 보시면 충원율이 낮은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50%만 충원이 된 경우도 있고 충원이 많이 된 경우는 영어 영문학부가 254%로 굉장히 많이 추가 합격이 돌았던 해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초합 등록률도 학과마다 좀 편차가 있었습니다. 네,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최초합 합격한 학생이 87.5%가 등록을 했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는 자연공학계열인데요. 자연공학계열도 그 학과에 따라서 경쟁률이 좀 영향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학과들도 있습니다. 네, 충원율은 좀 낮은 편이었죠. 50%의 충원율을 보였던 학과들이 많았습니다. 네, 반대로 인공지능학과 같은 경우는 216% 굉장히 추가 합격이 많이 돌았죠. 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초합 등록률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최초합 합격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은 부분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전공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였는데요. 네, 저희가 재작년에는 면접 전형으로 선발을 해서 40대에 가까운 경쟁이 났고요. 이게 서류 전형으로 선발했던 경쟁이 좀 낮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 전형 모집단입니다. 네, 다음은 학과별 입시 결과입니다. 이 입시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지원한 학생의 가장 높은 학생이 꼭 붙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경영학과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경영학과 지원자 중에 1.88 등급이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합격한 학생의 가장 높은 점수는 2.6등급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신만으로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최저에 있는 부분들은 고교 유형이 특목고 자사고일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좀 분포표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재능력 수자 서류 전형 자연공학 계열인데요. 네, 자연공학 계열도 마찬가지로 내신이 가장 높았던 학생이 꼭 붙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학과 같은 경우는 최고 2.3등급의 학생이 지원을 했지만 최초 합격자 명단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최초 합격한 학생 중에 가장 내신이 낮았던 3.12 학생은 등록을 하지 않은 걸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저희가 다른 대학과 달리 또 자세히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바로 분포도입니다. 합격한 학생들 그리고 저희가 미등록한 학생들도 보여드리는데 이 친구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네, 굉장히 분포가 넓게 퍼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톨릭 대학교가 다른 대학교와 차별화되는 점이 바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대가 좀 넓게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고 학생들 80% 학생들 대부분 3등급대를 중심으로 4등급대 학생들도 있고요. 이 부분 들어오고 5등급 이하에 들어온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추가 합격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문학과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지만 추가 합격이 또 많이 돌다 보면 실질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연공학 계열도 마찬가지로 충원율을 고려했을 때의 실질 경쟁률입니다. 네, 실질 경쟁률이 4점대까지 떨어진 학과들도 많이 있네요. 네, 다음은 면접 전형입니다. 네,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는 선발했고 재작년에는 무전공만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 데이터 같이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쟁률 이렇게 3년 전과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네, 우리 면접 결시율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작년에 면접 결시율이 15% 정도 됐습니다. 네, 가톨릭 대학교가 수능 뒤에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결시하는 친구들인데 철학과 같은 경우는 결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이 점이 좀 특이했던 점이었고요. 네, 그렇지만 또 충원이 많이 돌았죠. 네, 면접은 한 명도 결시하지 않았으나 추가 합격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 응시자의 합격률이 50%가 나왔습니다. 네, 가톨릭 대학교 면접은 4배수입니다. 그럼 단순히 계산했을 때 25%의 합격률인데 결시자와 충원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는 25%가 높게 나오겠죠. 평균적으로 46%의 학생이 면접을 응시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었습니다. 네,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면접 결실이 좀 높게 나오고 있죠. 전년도에 그 자연계는 좀 높게 나왔던 편이고요. 네, 서류 1배수의 최초 합격률이 바로 면접 역전율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과 같은 경우 지금 33%가 나왔는데요. 서류 1배수에 들었던 학생들이 최초 합격할 확률이 33%, 즉 그 100%에서 이 숫자를 뺀 게 면접 역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과에 따라서 면접이 많이 역전되는 학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과들도 있는데요. 네, 중간에 식품영양학과를 보시면 네, 면접에서 굉장히 많이 역전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충원율도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수학과 같은 경우는 13명이 충원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면접 응시한 학생들이 전원 다 합격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면접을 치러 갈 때는 이 사실을 모르지만 이런 면접 응시자 합격률을 좀 알고 나면 그래도 마음 편히 면접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다음은 면접 전형 합격 학생들의 내신 결과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또 그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서류 전형과 마찬가지로 내신이 가장 높았던 학생이 꼭 붙는 게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연계열의 입시 결과입니다. 자연계열도 전체적으로 3등급대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네, 최저로 들어온 친구들의 다양한 고교 유형의 학생들이 들어왔다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포도입니다.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의 전체 내신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단계 합격한 학생 중에 결시한 학생도 있고 등록하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톨릭 대학교가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성적대 학생들이 또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위쪽을 보시면 이제 어문 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 국제고 학생들이 좀 지원도 하고 합격을 하고 있고요. 등록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 학생들이 자사고라든지 과고 학생들도 지금 합격해서 등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비교해서 질문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서류 전형이면 더 내신이 높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한번 다시 보기를 통해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 부분 분포 형황이고요.
네,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입니다. 선발 인원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경쟁률도 낮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면접 결시도 거의 없는 상황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추가 합격도 많이 안 도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이 가톨릭대에서 운영한 좀 특이한 전형이다 보니까 또 이런 입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숫자상에 보여지는 것도 일반 전형과 좀 비슷하게 나오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일반 전형의 경쟁이 높기 때문에 지원자 풀이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시 결과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전형과 비슷하긴 하지만 지원자 풀이 다르다는 점이 다음 표에서 보여지는데요. 네,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촘촘하게 들어오는 일반 전형과 달리 가톨릭 지도 추천 전형은 조금 더 넓게 학생들이 퍼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형은 가톨릭대가 특이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이 전형을 위해서 일부 종교를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다른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종교 추천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동국대와 함께 이렇게 신학과 불교학과 영상도 찍었네요. 제 영상인데 코로나 때 이 영상을 찍었는데요. 신학과 불교학과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네, 약학과, 의예과, 간호학과 선발하고 있고요. 네, 약학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약학과는 전년도 8명 모집을 했고 30대 1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추가 합격이 많이 돌지 않았습니다. 약학과는 3명밖에 돌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면접 응시자의 합격률이 68% 정도 됐습니다. 네, 전년도 약학과가 8명을 뽑았기 때문에 4배수인 32명이 합격을 했는데 결시자가 7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최저를 통과한 비율인데 1단계를 통과한 학생 중에서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은 18명. 근데 결시자를 제외하고 면접을 보러 온 학생이죠. 면접을 보러 온 학생 중에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은 16명이었습니다. 약학과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을 보시면 최초 합격자는 1.15부터 2.89까지인데 최종 등록한 걸 보면 1.33부터 1.97까지 등록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내신이 가장 낮았던 학생이 합격을 했지만 등록을 안 한 걸로 확인이 되죠. 다음은 의예과입니다. 의예과는 25명 모집을 했고요. 전년도 경쟁률 15대 1 가까이 나왔습니다. 추가 합격은 26명, 104% 돌았고요. 그 학생들 면접 응시자 합격률이 80% 가까이 됐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는 25명 모집이어서 4배수인 100명이 면접 대상자가 되고요. 그중에서 24명이 결시를 했습니다. 100명 중에서 1단계 통과한 학생은 77명이지만 면접을 보러 온 학생 중에서는 64명이 수능 최저를 통과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는 최초 합격자 1.0부터 1.6까지 최초 합격 결과가 나왔고요. 그 친구가 그대로 등록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학과입니다. 간호학과는 16명 모집에 18.19대 1이 나왔고요. 추가 합격은 9명이 돌았습니다. 면접 응시자의 합격률은 40%입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1.27 학생이 1단계 통과를 해서 2.3등급까지 나왔는데요. 최종적으로 문서 등록자는 1.38부터 2.3등급까지 나왔습니다. 분포도를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일반 학과들과는 좀 차이가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다양한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다는 점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표를 보여드리면 이거보다 낮은 학생들은 선발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신만 보고 선발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혹시라도 이거보다 낮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의 합격생 후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별로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인천부흥고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저의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시고 가톨릭대 간호학과를 선생님이 추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톨릭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정보를 얻었고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과 믿음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부끄럽지 않은 학생으로 성장하겠다라는 이런 또 후기를 올려줬습니다. 다음 약학과 학생인데요. 이 학생의 후기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전형 취지만 정확하게 부합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얼마나 학생 선발에 고심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성장 과정에 대해 궁금해하는 학교의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이 친구 후기를 보면 학생의 후기가 아니라 마치 교사의 후기와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이 학생의 후기가 3가지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이 면접은 대학이 학생을 평가하는 시험이기도 하지만 또 학생도 반대로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면접을 여러 개 보게 될 텐데 그걸 통해서도 그 대학에서도 알게 되잖아요. 면접을 통해서. 그래서 대학들도 면접을 잘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또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예과입니다. 의예과 합격한 학생인데요. 혹시 경남 땡땡고 의예과 학생 여기 채팅 참여해주고 계신가요? 보시면 굉장히 길게 적어줬는데 제가 이걸 다 읽기는 좀 어렵고요. 요약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고2 때 관심을 가졌네요. 신문기사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하였고 내신을 3년 동안 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6시간, 7시간 충분한 수면을 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 부분에서 자신의 색채를 드러낼 수 있는 탐구를 했다. 이 친구가 아무래도 이제 꼭 의예과를 가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했다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부분이 다른 학생과 좀 차별화되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은 3합4죠. 근데 3합4하다 보면 이제 한 과목을 또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는 혹시 모를 변수를 대비해서 국수형과 모든 과목을 준비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해줬습니다. 또 과정이 헛되지 않아서 뿌듯하고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후배가 있다면 도움을 주고 싶다고 이렇게 올려주는데요. 혹시 이 학생 지금 채팅창에 참여했나요? 채팅창에 참여했다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후기를 좀 댓글로 좀 올려주셔서. 자, 그리고 이 친구 선생님께 또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3년간 제가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의사가 되어 사회에 헌신하겠습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해줬네요. 자, 이제 기회균형 전형입니다. 기회균형 전형은 다양한 지원 자격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춘 학생들이 지원한 거고 특히 선생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농어촌 전형이 추가되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높아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추가 합격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좀 많이 돌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연계 쪽에 기회균형 전형이고요. 경쟁률이 전년보다 좀 올라갔고요. 역시나 학과에 따라서 추가 합격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입시 결과인데요.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그 학생들이 합격이 되는데 일반 전형보다 조금 낮게 나오는 학과들도 있고요. 오히려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높게 나오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공학 계열도 다양한 학생들이 합격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성적 최저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일반고 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들이 일반고 아닌 건 아니고요. 성적에 따라서 일반고 학생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3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의 후기입니다. 서울 땡땡고 인문사회계열 학생인데요. 일지망대학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예비번호가 뒤쪽에 있는데 기적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1학년 때부터 이 친구가 얼마나 성실히 쌓으려는지를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적과 상관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시를 챙겼습니다. 가톨릭대는 제 성적의 우상향과 끝까지 포기 아니었던 제 마음을 높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가톨릭대학교가 어떤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는지 바로 이 후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후기를 보겠습니다. 서울 땡땡고 사회학과 학생인데요. 휘몰아치는 입시판에서 제3년의 노력을 알아봐준 학교는 가톨릭대가 유일했습니다. 끊임없는 지필고사 수행평가 속에서 관심 분야를 연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마 이 부분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간 추진력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계속되는 불합격 글자가 3년간의 세월을 부정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가톨릭대 합격해가지고 또 이렇게 합격 후기를 써줬네요. 노력의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게 된다는 후기를 적어줬습니다. 합격 축하드립니다. 신학과입니다. 가톨릭대에서 볼 수 있는 또 특이한 합격 사례죠. 신학과 학생 혹시 있나요? 신학과 학생도 댓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이에게 또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마음을 먹고 사제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힘으로 면접까지 잘 마칠 수 있었고요. 일지망대학에 수시 원서 하나만 지원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제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가톨릭대 신학과 딱 하나만 지원한 것 같고요. 원서 넣을 때 굉장히 떨렸지만 합격이란 글자를 보고 나서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께 전화를 걸어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후기입니다. 서울 땡땡여고 식품영양학과 학생인데요. 지원학교 6개 중에 5개를 떨어지만 가톨릭대학교 1단계 합격해서 굉장히 많은 면접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면접에서 긴장을 했지만 면접관님들께서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제 진로에 대해서 처음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했다라는 후기를 적어줬습니다. 이 면접이라는 게 시험이라서 학생들이 굉장히 떨리기도 하지만 시험이라서 떨 필요가 없는데 본인이 직접 한 걸 그냥 얘기하는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후기를 통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논술전형입니다. 논술전형은 좀 짧게 진행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경쟁률이 다른 전형보다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은 40대 1로 굉장히 높았죠.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던 경쟁률이었고요. 반대로 자연공학교는 좀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시험 범위가 좀 확장이 됐습니다. 시험 범위가 확장이 되다 보니 경쟁률이 좀 낮아진 부분이었고요. 약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매년 경쟁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개 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보니까 수능 최저 통과하는 인원 그리고 통과자 중에 결시자 이런 부분도 같이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쟁률입니다. 2년치 경쟁률이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충원율, 논술 전형은 추가 합격이 많이 안 도는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 번호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떨리는, 특히 예비 1번을 받았는데 예비 1번이어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례가 꽤 많이 나왔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시 결과입니다. 논술로 합격한 학생의 내신 등급인데요. 이 내신 등급 보여준 거 올해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까지는 20% 내신을 반영했는데 올해는 논술 100%로 선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분포도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논술에 지원을 하지만 결시도 많이 한다는 부분을 이 표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합격자 후기입니다. 중문과 학생인데요. 가톨릭대 논술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 후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 필요 없는 착한 전형이다. 그리고 철학과 학생, 가톨릭대 논술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평가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 연습을 하니 좋은 결과를 얻었다. 저희가 논술 가이드북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꼭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생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준비를 했네요. 군복무를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의 가톨릭대 논술을 통해서 출제된 지문이 고등학교 수업에서 배운 수준의 문제였기 때문에 잘 작성할 수 있다 적어줬는데, 여러분들 논술 준비를 따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고등학교 수업을 충실히 하면 논술 준비도 당연히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 열심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후기인데요. 국제학부 인천의 땡땡 여고 학생입니다. 논술 시험 2주 전에 나라가드 입시 멘토링 통해서 논술에 도움을 받았다고 또 적어주셨네요. 저희가 매년 9월에 논술 멘토링을 진행하니까 올해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학교가 추구하는 답안의 방향과 글의 형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이 원하는 글의 구조와 표현 방식에 맞게 답을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후기를 적어줬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가이드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었던 합격 후기였습니다. 이 친구 제가 고등학교로 공개를 했는데요. 국어 국문학과 학생입니다. 서울 양정구 학생. 혹시 아까 양천구의 학생이 국문학과 댓글에 올려줬는데 그 학생이 맞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이 친구는 물화생지를 선택 과목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화생지를 선택했다는 것은 자연계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인데, 이 친구의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도 모르고 있던 재능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학급 독서활동에서 제출한 감상문을 보면서 이런 문장을 독후감에서 읽게 되는 것은 담당 교사로서 행운임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적힌 생기를 보고 학생이 굉장히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자연계 학생이지만 문예창작학과나 국문학과를 추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논술의 가능성이 있다고 또 생각을 했고, 그래서 논술에 지원해서 합격한 이런 후기를 올려주셨네요. 다양한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정했습니다. 모든 양조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후기를 올려주셨네요. 의예과 논술입니다. 의예과 논술은 수리 논술입니다. 근데 수리 논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문 논술에 합격한 것처럼 굉장히 길게 후기를 적어주셨는데, 인문 논술이 아닙니다. 수리 논술로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 친구 후기를 통해서 좀 준비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가톨릭대는 기출문제와 채점 기준, 배점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손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저릿했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또 볼펜 한 자루만 들고 시험을 응시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결의를 가지고 응시를 해서 합격한 또 멋진 후기였습니다. 응시하면서 이 친구가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했네요. 등차 수열 문제가 특히 잘 설계된 문제라고 생각했고 풀이의 수학적 엄밀함을 가장 많이 신경 썼다. 아마 이 부분이 출제자의 의도와 일치했기 때문에 합격한 게 아닐까, 이런 후기도 적어줬네요. 출제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적어서 합격한 후기였습니다. 좋은 의사가 되겠다고 후기를 남겨주셨네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자녀가 첫째인 경우에는 수능을 처음 보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또 정보를 드렸습니다. 저도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수능 보려면 멀긴 했는데 생각만 해도 벌써 울컥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날 행동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안쓰럽게 바라보거나 눈물 보이지 않기, 이런 모습에 또 학생이 흔들릴 수가 있죠. 그리고 기도하러 간다고 알리지 않기, 그냥 평소 학교 갈 때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수능날이라서 너무 이렇게 요란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처럼 해주시는 게 학생들한테는 가장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우리 학생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은 하루 종일 시험을 치다 보니까 또 도시락을 싸주시게 되시죠. 네, 도시락에 편지 넣지 않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락에 편지 넣는데 학생이 점심 때 밥 먹다가 너무 감동해서 울면 네, 영어 시간에 시험 풀다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도시락에 넣지 마시고 시험 끝나면 나중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밥에 콩으로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주신 학부모님이 계시나 봐요. 네, 평소에 안 하던 이런 행동을 하면 학생이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좋아하는 도시락을 잘 싸주시면 되고 뭐 특별한 장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끝나고 나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시작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뭐 다 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너무 실망하셔서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아이를 먼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또 위로를 받고 학생이 또 추가 합격해서 또 합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톨릭대 입시 결과 공유 세미나 참여해 주신 모든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자녀들 우리 선생님 제자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은 꼭 2개 이상 합격하실 겁니다. 그래서 2개 이상 합격하시고 가톨릭대에 선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2부에서 2026 수시 합격생 사례를 안내 드릴 텐데요. 전공별로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가톨릭대학교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의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입시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